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보 MEG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무제표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보 MEG 대차대조표죠. 전체 자산 보시면 3,275억 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청구 공사가 1,400억 원 정도 잡혔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미청구 공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44%나 되고요. 이렇게 미청구 공사 지분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 미청구 공사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21년 온기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4,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미청구 공사가 1,400억 원이라는 것은 약 33% 비중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 공사 금액이 30%를 넘기는 규모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높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청구 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기업이 이제 미청구 공사금 한번 진행률에 따른 미청구 공사분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에서 5%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살펴봤습니다. 공정률이 꽤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0%짜리도 있고요. 보시면 진행률이 100%가 끝났는데 미청구 공사가 114억 원 잡힌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90% 이상도 이렇게 더러 많고요. 대부분 지금 미청구 공사가 제법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라면 아까 매출액 비중 대비 미청구 공사 비중도 높았고 지금 이미 공정률이 꽤 많이 진행된 프로젝트에서의 미청구 공사분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손실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당연하게 좀 받아야 할 매출 채권과는 달리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발주처에 청구조차 하지 못한 것이 미청구 공사죠. 매출 채권보다는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처럼 공정률이 100% 가깝게 진행된 프로젝트의 미청구 공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현장별 세부 내용을, 즉 발주처가 누군지, 어떤 공사 현장인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관공서 발주분이라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죠. 먼저 제가 살펴봤지만 기업의 전체 매출 비중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58% 합산해서 58%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50%에서 58% 정도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40%에서 42%가 되겠죠. 일반 건축 관련 설비 관련 공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대기업이 아닌 일반 건축 관련 미청구 공사분이라면 어느 정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청구 공사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회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의 이제 수주 잔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쭉 프로젝트별 수주 잔고 22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127억 원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지난 연도별 사업연도별 수주 잔고와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지금 3,127억 원 YOY 1,300% 넘게 수주 잔고가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2020년과 2021년이 넘어오는 지지난 사업연도가 되겠죠.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감소를 하면서 수주잔고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향 매출이 착공 일정 조정을 받은 어느 정도 매출 인식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주잔고가 더욱 이렇게 축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 줄면서 수주잔고가 늘었기 때문에 이때의 수주잔고 자체가 계속 축적돼서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잔고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제
뭐 신규 발주를 받은 부분도 모두 합산 포함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 수주잔고의 이제 납기일자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게 되면 22년 마무리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2년 기업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연구원 기준으로 보면 22년 매출액 6,500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300억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YY 50%, 250% 증가한 아주 최대 실적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오면 기업의 밸류가 충분히 상향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밸류 업사이드를 받는 게 사실 더 빠르게 주가 상승에는 영향을 줍니다. 즉 기업이 사업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더 좋은데요. 실적에 따른 밸류 업사이드 충분히 있죠. 하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느냐, 따라서 밸류 업사이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가 더 한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보 MEC 현재 시총이 820억 원 수준이고요. 스몰캡이죠. 22년 아까 위에서 영업이익 300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죠. 300억 원 영업이익으로 PER을 보면 2.7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목전에 둔 것은 우리가 수주잔고와 납기 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또한 저평가 국면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또 하나 있죠. 과연 이 종목에 고밸류, 밸류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지는 시장에서 다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액 전체 비중이 이런 설비, 예를 들면 배관, 이런 설비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반 설비라고 하는 이런 건설에 들어가는 공기 배관 설비 공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하이테크 설비, 즉 클린룸 설비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업은 이 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관 설비 관련한 매출이 퉁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일반 투자자분이라면 사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보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매출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죠. 캐펙스 투자 규모가 늘면 전방산업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늘면 자연스럽게 세보 MEC 영업이익 추이가 이렇게 연동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이고요. 따라서 이 캐펙스 투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기업이죠. 두 기업의 22년 추정치 캐펙스 투자가 60조 원 가깝게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지금 세보 MEC가 3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매년 60조 원 가깝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분간은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60조 원, 70조 원 가깝게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부채도 지금 1,600억 원이죠. 대부분 매입 채무로 영업성입니다. 6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단기 차입금은 금융 차입금입니다. 기업의 영업성과와 연결되는 초과 청구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청구 부분 보시게 되면 21년 97억 원 대비 지금 22년 1분기 많이 감소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2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미청구 공사와는 상반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과 청구 공사는 미리 지금 용역 대금을 받아서 지금 프로젝트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수금 개념이죠. 즉 미리 돈을 받아서 공정률이 진행이 되면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미리 받은 현금이 줄었다라는 뜻이죠.
반면 그만큼 기업의 공정률이 빠르게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실제 공정률보다 자금이 빨리 들어오지 않아 현금을 미리 받아 공사하는 물량, 즉 초과 청구 공사의 전체 물량 캐파가 줄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선수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공사비가 줄었다는 것이고, 이는 추후 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줄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리 받은 돈, 미리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돈이 줄었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청구 공사는 다소 늘었고요. 초과 청구 공사는 많이 줄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70%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본 계속해서 보시면 기업의 자본 1,600억 원이고요. 대부분 이익 잉여금에서 1,600원 발생했습니다. 전체 자본의 98% 비중이니까요. 그동안 기업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현격하게 적은데 전체 자본의 3.2% 수준이죠. 부채 비율 지금 101%, 유동 비율 171%,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비중이 높았던 청구 채권이 많았죠. 기업의 자산 중에 미청구 공사도 많았고, 이런 받아야 될 채권을 제외한 기업의 이제 실질 현금 가용 여부를 확인해 보면 비영업성 자산만 발췌했습니다. 총 448억 원이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 283억 원으로 63%를 차지하였고, 전체 이 비영업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금융부채, 이자를 납부하는 부채가 352억 원입니다. 단기 차입금 일부 있고 리스 부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차입 부채를 제외하고 기업의 순비영업 자산을 보게 되면 96억 원이고, 기업은 현재 22년 1분기 기준으로 96억 원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이 1,600억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이 영업성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더 극명한데요. 기업이 실적에 투하되는 영업성 자산, 즉 2,827억 원, 이것으로 현재의 기업의 이제 실적,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다면 투입되는 자본, 자산 대비 돌아오는 수익률이 그렇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익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총 마진 평균 약 5% 정도 보이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도 2% 수준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 이익률입니다.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순이익률 또한 2.6%,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관 설비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 벤더사다 보니까 벤더사의 특징이 있죠.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서 빠르게 살펴보면 지금 매출액이 1,903억 정도 이렇게 잡혔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이렇게 59억 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도 많이 증가했고요.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최근 실적 조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무제표 구성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형적인 이 건설주, 수주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배관설비 벤더사로 삼성전자향, SK하이닉스향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기업의 전체적인 지금 현재 밸류는 반도체 장비주의 밸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건설주의 하청업체죠. 건설 관련 기업의 밸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매출 비중이 지금 높았기 때문에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와 같은 매출 사이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를 이렇게 함께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공장 건설 캐펙스 투자를 인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이제 실적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한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 매출 중에 이 두 기업의 매출 비중이 58%였죠. 당분간 어느 정도 지금 상승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의 이제 사업성이 반도체 장비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주로 본다면 밸류가 낮고요. 건설 기업의 건설 하청 기업이라고 본다면 지금 뭐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비유는 일단 배관 설비 업체가 반도체 장비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분류를 받으려면 CCSS라고 하는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세보 EM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유사 경쟁 기업 보게 될 경우에 한양 ENC, 성도 ENG, 원익홀딩스 등이 잡히고요. 대부분 스몰캡이라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지금 유사 경쟁 기업들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4.3배인데 뭐 대부분 유사 경쟁 기업들 비슷한 성장세를 추정할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성장세를 감안해서 12개월 포워드 PER을 추정한다면 대략 2에서 3배 수준으로 단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지만 세보 MEC 22년 PER로 2.7배를 추정을 했으니까요. 뭐 상대 비교를 해보면 유사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양 ENC 관련된 지금 부분이고요. 네. 유사 경쟁 기업의 한양 ENC 사업 부분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살펴봤지만 사업의 유사성, 수익성 등을 고려한다면 한양 ENG보다 높은 밸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복수 벤더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대기업 벤더사의 경우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알파 추종이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세보 MEC 밸류 상승은 유사 기업들의 평균 밸류가 모두 상승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그 이상 모멘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대부분 시장에서는 기업의 섹터를 건설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간단하게 세보 MEC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